이런 상황인데 방통대를 들어가신다면 저는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방통대를 졸업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학점 위키입니다. 방통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서 대한민국 최초 국립원격 4년제 대학입니다. 국가의 지원이 빵빵하기 때문에 저렴한 학비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유명하죠.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교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은 방통대에 들어갈까 현실적으로 고민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다만 인터넷에 방통대 검색하면 방통대 편입이라는 키워드로 학은제 광고가 많아 알아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현실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시작하면 방통대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 지금부터 방통대의 적나라한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부 가성비는 빠질 수 없겠죠. 한 학기 등록금 30만원대, 성적장학금, 국가장학금 포함하면 등록금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돈과 시간을 투자한 만큼의 보상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보니까 가격 대비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대충 하면 꽈락을 주기 때문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인맥이죠. 보통 방통대를 시험 목적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 20대에서 9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수업을 듣거든요. 출석 수업 나가보면 목발 짚고 오시는 분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이 진상 부리는 것까지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직장 생활하면서 사귀기 힘든 자영업자라든지 부장급의 경력자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특수대학원 진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맥을 쌓기 위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방통대에서 기회를 잡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인식인데요. 우리나라 온라인 대학은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가 대표적이죠. 방통대는 위 대학들과 달리 학위 취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회사에서도 노력에 대해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직하거나 연봉 협상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죠.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무 분야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미 회사를 나가고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이때 방통대를 다니면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물어보거든요. 그동안 공백기에 뭐 하셨나요? 저는 방통대를 다녔습니다. 직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땡땡 학과를 다녔고 우수한 성적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으로 공부하거나 사설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더 낫죠. 먼저 시험 난이도예요. 졸업하기 어렵다고 악명 높은 게 방통대의 현실입니다. 온라인 대학 다닌다고 하면 수업 대충 틀어놓고 시험 오픈북으로 보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방통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에서 각 잡고 만든 대학이에요. 수업 열심히 듣고 과제도 대행으로 맡겨서 했다고 칩시다. 중간고사도 쉽게 나와서 잘 봤어요. 근데 기말고사 때 공부 안 해서 망치잖아요? 꽈랑 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수업 듣기 위해서 3-4개월 시간 투자했는데 F 받으면 얄짤없이 재주강해야 합니다. 이렇게 졸업까지 총 130학점을 채워야 하는데 학점 못 채우면 졸업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학기가 아니라 10학기, 20학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부 목적이 아니라면 방통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질이에요. 딱 30만원짜리 강의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교육의 질은 떨어집니다. 방통대는 공부를 그냥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어 자기 만족을 할 수는 있지만 사설 강의보다 실무에 도움되는 내용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사설 강의를 보면 유학파 교수님들이 최근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해주거든요. 유튜브에도 널렸죠. 근데 방통대 교수님들은 대부분 연로하고 보수적이에요. 이건 국가교육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에서 취업생들을 위해서 3분의 1 비용으로 교육을 해주는데요. 딱 그 가격만큼의 교육만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정가로 국비 지원 교육 받으라고 하면 사설 교육을 더 선호하겠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원하는 학위를 취득해도 아무 쓸모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취업 시에 방통대 학위를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취업생들을 뽑을 때 조건을 걸어둡니다.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 4년제 졸업한 자, 이런 조건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취업처에서 방통대를 졸업한 경우는 후자에 해당됩니다. 물론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당연합니다. 방통대를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해버리면 4년제 대학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닌 사람들이 역차별받는 거예요. 방통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시험만 오프라인으로 보는 거라서 오프라인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동등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사이버대나 학점은행제로 졸업한 사람들보다는 취업처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딱 그 정도예요. 방통대 진학을 고려한다면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하고 싶다, 못다한 공부를 하면서 스펙을 올리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는 오케이예요. 근데 학벌을 올리고 싶은 목적이라면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방통대가 학벌로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대를 가면 좋은 상황도 있습니다. 이건 학과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유아교육학과입니다. 학과 특성상 졸업하면 유치원 종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이건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데 메리트가 있거든요.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유아교육대학원에 들어가 석사를 취득해야 하는데 방통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면 이 권한을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대신 메리트가 있는 만큼 방통대에서도 조건을 내걸었어요. 일단 3학년 편입으로는 전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고요. 신입학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보고 2학년 편입의 경우 대학 성적을 봅니다. 특히 2학년 편입의 경우는 방통대 내에서도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대학 성적 4점대 이상은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학과입니다. 학과 특성상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데 메리트가 있죠. 사회복지사의 경우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학사를 취득하면 2급 자격증뿐만 아니라 1급 응시 자격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또 자격증 조건 자체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정교대학에서 자격증 취득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대학의 정점에 있는 방통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취업처에서도 인식이 좋은 편이죠. 마찬가지로 방통대 내에서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 식품영양학과입니다. 학과 특성상 졸업하면 영양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양사가 되려면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야 하는데요. 정규대학에서 이 학과가 별로 없기도 하고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증 하나 때문에 대학을 다니기에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방통대를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학과는 편입할 때 특수한 조건이 있는데요. 3학년 편입의 경우 동일 계열 학생들만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식품 관련 학과 출신이 방통대를 편입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식품영양학과 편입하고 싶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별도로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법학과부터 전자공학과까지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데 학과 특성이 궁금하시다면 방통대 홈페이지 길라잡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진입장벽이 없는 만큼 들어가기는 쉽고 국가에서 각 잡고 만들어 졸업하기는 까다롭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 굳이 신입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편입해서 졸업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죠. 차라리 편입해서 빠르게 졸업한 뒤에 공부 더 하고 싶으면 졸업 유예하고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방통대에 대한 니즈가 확실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제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만 정리해드릴게요. 강의 수업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통대는 시간이 많은 분들 빼고는 빨리 졸업한다고 서두르는 것보다 이수할 수 있는 만큼만 선택해 포기 없이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요소가 있어요. 출석 수업을 갈지, 대체 과제물을 제출할지 고민되거든요. 지역학교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 중간평가 유형을 미리 알 수 있어 유용합니다. 방통대 모든 과정은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데 공지를 자주 확인하고 내용을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정보마당에 나의 공지, 학교 공지, 학과 공지, 지역 대학 공지 이렇게 4개는 귀찮더라도 한 번씩 체크해주세요. 새내기들에게 추천드리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문격 대학 교육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방통대 학습 방법을 배우면서 1학점 공짜로 챙길 수 있거든요. 편입생이라면 한 과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강추드립니다. 또한 글쓰기, 세상 읽기와 논술 이 두 과목은 방통대 과제물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가 어렵다면 들어두어 나쁠 것이 없죠. 방통대에서 전공 과목을 제외하고 어떤 수업을 들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미디어 영상 전공 과목을 추천드립니다. 학생들 후기 들어보면 과정 난이도가 가장 쉬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개설학기에 열리는 유튜브 편집 관련된 수업이 있는데 사설 강의 못지않게 수업 퀄리티까지 높아 강추하더라고요. 학습 난이도는 사회, 경제, 정치, 인문 등 상식이 있는 분들은 그냥 풀어도 50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습 수준은 고등학교 수준이고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90% 만들어두고 조금씩 변형해 출제한다고 합니다. 기출을 반드시 봐야겠죠. 처음에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몇 개의 과목을 수강 신청할 것인지 부분인데요. 주말에 하루 쉬는 분들은 3과목에서 4과목이 적당하고 주말에 이틀 쉬는 분들은 6과목이 마지노선일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들으면 꽈랑 나는 과목이 나올 수 있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일단 첫 학기 들어보고 조금씩 늘리는 게 현명합니다. 방통대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을 대학교이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MS 오피스 365 학생 버전 공짜로 활용 가능하고 구글 드라이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대 학생증뿐만이 아니라 국제 학생증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해외여행 갈 때 유용합니다. 박물관, 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일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